자, 교재는 82페이지. 자, 공범, 정범의 일반 이론입니다. 자, 1번 볼게요.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자, 1번. 자, 필요적 공범인 뇌물 공여죄와 수수죄는, 자, 공여죄하고 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이죠. 그쵸? 반드시 관여한 자 모두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어야 한다. 이게 맞아요? 틀렸죠? 자,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만 구비가 되면 공범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책임을 같이 할 필요가 없죠? 물론 책임을 같이 해도 공범이 돼요. 근데 그것이 같이 하지 않아도 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만 같이 하면 공범이 된다.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까지 같이 했을 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책임 필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립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렇죠? 일반에게 뇌물 공여죄가 성립을 하려면 상대방 측에서 뇌물 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쵸? 2번.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형법 제127조인데요. 이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하는 것은 누설하는 자만 처벌해요. 누설하는 자만. 누설 받는 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설 받는 자하고 누설하는 자는 대항법 관계죠. 그런데 일방만 처벌되는 조항이에요. 누설하는 자만 처벌한다고요. 따라서 누설받는 자가, 이 받은 자가 형법 총칙상의 공동정범, 즉 공모, 교사방조 형태로 가담했다 할지라도 강론에는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처벌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불가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니까요. 공범이 안 돼요. 불가벌이고 누설하는 자만 처벌해요. 3번. 전부 다 많이 봤던 문제들입니다. 변호사 갑이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서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교사방조에 해당한다 손 치더라도 변호사 갑을 그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처벌할 수가 없죠. 이것도 일방만 처벌되는 거죠. 그렇죠? 변호사 아닌 자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변호사가 이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모 교사방조 형태로 가담했다 할지라도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갑은 그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4번. 똑같죠? 이것도 직무상 비밀 누설죄는 누설하는 자만 처벌해요. 그렇죠? 대항법 문제. 그래서 요 2번하고 거의 취지가 같아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2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볼게요. 자, 금품 등을 공유한 자에게 따로 처벌 조항이 없대요. 그 공유 행위는 그와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공유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관여하여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그 범죄의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이해되시나? 이거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하는 건데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음화 판매자예요. 이 사람은 구매자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 A가 둘은 뭐예요? 둘은 필요적 공범관계예요. 필요적 공범. A가 B에게 공모 또는 교사, 방조 형태로 가담을 했다 하더라도 B가 돈을 받고 음화를 판매하잖아요. 판매하면 이 사람은 불가벌이에요. 형법상 이 사람 처벌 조항이 없어요. 형법상은 이 사람만 처벌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자, 필요적 공범 중에서 대항범이죠. 대항범인데 판매자만 처벌하지 구매자는 공모나 고교사 방조 형태로 가담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불가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가담을 해요? C라는 사람이 외부인이죠. 외부인이 A에게 교사방조 형태로 공모라든지 교사방조 형태로 가담을 했다 하더라도 이 A가 불가벌이잖아요. 불가벌인 자에게 가담했다. A가 불가벌이기 때문에 불가벌인 자에게 C가 가담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이 사람도 불가벌이 처벌이 안 돼요.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판례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공유한 자에게 처벌 조항이 없다면 여기서는 A죠. A에게 처벌 조항이 없다면 그런 말입니다. 그와 대항적인 존재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 이게 AP란 말이에요. B.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유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관여하여 이게 누군데? 여기서 말하는 A죠. A 행위에 대해서만 관여하여 교사 방조 형태를 가담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A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C도 처벌되지 않는단 말이죠. 아시겠죠?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기부받는 자 역시 이 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니, 기부하는 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둘은 대항범이죠. 기부하는 자와 기부받는 자는 대항범이에요. 대항범인데 일방만 처벌되는 대항범이에요. 그러면 이 기부하는 자는 처벌조항이 없다 손치더라도 기부받는 자가 처벌조항이 있다면 이 사람은 처벌되겠지. 처벌되지만 기부하는 자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가불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부받는 자가 이런 의사를 갖고 돈을 받으면 당연히 수수죄가 되는 거예요.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고.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하면은 정범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조건이 된다. 맞죠? 공범 종속성설. 공범 종속성설에 따른 판례 입장입니다. 자, 다음 4번 가볼게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서 교부한 행위와 대항범 관계에 있는 그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총칙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대항범은 필요적 공범이죠. 각칙에 나와 있는 필요적 공범이에요. 여기에는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3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공범 독립성설은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하나 종속성설은 간접정범을 공범 속에 흡수해야 된다고 본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은 종속성설만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독립성설이 나와주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이 지문도 기출된 지문을 베껴서 갖고 온 거예요. 12년도에.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지문은 아니에요. 또 4, 5년 전에 사법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이것을 베껴서 출제한 것이기 때문에 생소한 지문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맞아요? 우리 통설과 지금 판례 연달 하고 있는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다수설하고 판례는 종속성설 취하고 있잖아요. 그쵸? 형법 조문도 종속성설 입장에서 취하고 그렇게 책이 쓰여져 있잖아요. 이 종속성설에 따랐을 때는 간접정범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간접정범을 인정한다. 오히려 독립성설은 간접정범을 부정해요. 그쵸? 근데 지금 반대로 독립성설은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한다? 인정하는 것은 종속성설이지. 그쵸? 그쵸? 그래서 요게 틀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종속성설로 바꿔야 되고요. 간접정범을 공범 속에 흡수해야 된다는 것은 간접정범을 부정하는 독립성설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앞뒤가 바뀌었어요. 됐죠? 2번은 풀었죠? 2번은 앞에서 풀었잖아. 그쵸? 그래서 변호사를 그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3번 우리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죠? 지금 문제가 뭐였죠? 문제가 옳지 않은 걸 골라야 했네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1번 지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론 문제니까 일단 판례부터 먼저 보게 되면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도 맞는 지문이고 4번 볼까요? 후보자인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다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에 공동 가공했다. 그쵸? 그랬을 때 그 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맞아요? 33조 본문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후보자인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다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행위에 공동 가공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다른 공무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분자, 이 사람이 비신분자. 이렇게 가담했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가담했든지. 공동 가공이니까. 그쵸? 공모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 법 위반죄의 공동정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다른 공무원이 신분자인지 후보자인 공무원이 신분자인지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비신분자든 이 사람이 비신분자든 간에 그쵸? 누구 하나가 신분자였다면 이렇게 가공하든지 이렇게 가공하든지 역으로 가공했든지 전부 다 33조 본문을 적용해서 그 법 위반죄의 공동정모이 될 수 있다는 판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맞다. 그럼 결국 틀린 것은 뭐예요? 1번밖에 없는 거지. 1번밖에. 그래서 저절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 판례만 잘 알면 이렇게 판례만 잘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1번이었는데 이번에 경찰 2차 시험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안 내죠. 그쵸? 이런 문제를 두 개를 내버려. 이런 문제를 두 개를 내버리니까 멘붕이 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문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간접정범 갑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유회사 경영자인 갑의 청탁으로 쭉 나와 있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자신의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밑에 후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고의가 자 보세요. 국회의원 의리 그쵸? 국회의원 의리는 뭐죠? 고의가 있는 사람이지. 직원들은 아니 잠깐만요. 정유회사 경영자인 갑의 청탁으로 A 국회의원 의리 주선하고 갑은 여기 정유회사 경영자인 갑이네요. 그러면 이 국회의원이 아니네요. 그쵸? 그러면 정유회사 경영자인 갑이 그 직원들로 하여금 했다 했기 때문에 이 갑이란 사람은 고의가 있는 사람이야. 고의가 있는 사람이고 직원들은 고의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고의가 있는 갑이 고의가 없는 직원들로 하여금 즉 도구로 삼아서 국회의원 의리 지배하고 있는 그 후원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이 갑은 무슨 죄가 된다? 갑은 정자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그렇죠? 그런 판입니다. 자, 2번 공무원이 아닌 갑이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A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했을 때 갑은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쵸? 왜? 신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됐고 그 다음 3번 자, 쭉 읽어보시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역시 이 사람도 도구가 된 거죠.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거예요. 사기죄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그렇죠? 간접정범이 되는 판례입니다. 답은 3번. 4번도 보시게 되면 쭉 보세요. 자, 경찰서 보안과장이란 갑이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담당 경찰관이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음주 측정 처리부에 뭐뭐를 기재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그 갑, 이 보안과장이라는 갑은 그 범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그쵸? 맞고 2번 가볼게요. 자,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를 골라라 그랬네요. 자, 간접정범 묻고 있습니다.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 발행인 고의 없는 발행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허위 신고하게 하였을 때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허위 신고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 죄는 자수범이에요. 자수범. 즉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는 자수범이에요. 자수범이기 때문에 간접정범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 호적계장이 정을 모르는 면장의 결재를 받아서 허위 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했다고 했을 때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되나요? 위조죄의 간접정범이에요? 이게 아니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예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판례. 아시겠죠? 자신이 직접 찍었으면 뭐가 돼요? 공문서 위조죄가 돼요. 근데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뿐이다. 틀렸습니다.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3번. 풀었지? 안 풀었나? 수표 발행인이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고발을 함에 따라서 수사가 개시가 되었다고 했을 때 무고죄의 간접정범이 되어버리죠. 그쵸? 이 은행 직원은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피고인이 타인 소유 창고 패널을 점유자인 조합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소유자를 하여금 가지고 오게 하였다고 했을 때 이 소유자가 도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되어버립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그래서 2번 되겠네요. 자, 공동정보로 넘어갑니다. 자, 박스 문제네요. 박스 문제. 19년도 경찰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다행히도 개수 문제가 아닙니다.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가 나왔기 때문에 개수 문제가 아니라 좀 다행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갑은 을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병에게 낙태 수술비를 벌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하였고 나체 사진을 찍도록 하였고 약속 어길 경우에 민형사 책임을 진다는 어서 많이 들어는 봤어요. 그쵸? 이런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갑이 이 별건으로 체포가 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탈로 볼 수 있어요? 이 공모관계의 이탈로 볼 수 있느냐고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주모자입니다. 주모자. 비록 공모관계이긴 하지만 가장 나이도 많고 주모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냥 체포되어 구금되었다면 수감되었다면 이탈을 볼 수 있어요? 이탈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기능적 행위지배를 제거를 했을 때 이탈이 되는 것인데 기능적 행위지배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탈이 안 된다.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병이 을의 관리 아래 성매매를 계속했다는 말은 이 갑이 구속되었을 때 기능적 행위지배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매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이탈로 볼 수가 없다라고 본 판례가 1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2번. 자, 공동가공의사적 공모는 용인하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일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로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맞죠? 동그라미. 3번. 업무상 배임죄의 밑에 공동정범이 되려면 자,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쵸? 조카다 틀렸어요. 즉 교사하거나 전체 행위에 관여하는 등으로 인해서 적극 가담했을 때 안에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편승해서 이익을 취한 것만 갖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그쵸? 어디서 배워요? 강론집 가서 배워요. 틀렸어요. 자, 4번. 자, 단순 참가자는 뭐죠? 단순 참가자는 공동정범이 안 돼요. 공동정범이 되질 않는다. 주모자일 땐 되는데 단순 가담자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역할을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행진시위의 단순 참가자는 뭐다? 그 범죄의 공모 공동정범이 되지를 않는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래요? X 동그라미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올해 승진 문제네요.
자, 포괄일제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을 가담을 한 자는 비록 그가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손치더라도 가담 이후만 책임지는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책임지지 않죠? 그쵸? 틀렸네. 답은 1번 바로 나오네요. 승계적 공동정범할 때 나오는 판례예요. 2번. 자, 공모 공동정범 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다면, 그쵸? 기능적 행위집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거. 영향력을 제거를 했을 때 이탈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거 못하면 이탈 안 되죠. 그게 바로 그 1번의 1번이잖아. 그쵸? 1번의 기억번에서 수감되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기능적 행위집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탈을 볼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문제 3번 가볼게요. 자, 공모가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자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진다. 맞죠? 망보는 행위 생각하시면 돼요. 4번을 보시면 공모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공모자가 이르기 전에 이탈을 했을 때에는 밑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저수지 살해 사건 나와 있죠? 저수지 살해 사건 할 때 착수전에 이탈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그 이탈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다. 그랬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거 풀었잖아. 그치? 갑이라는 사람이 주모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별건으로 이 사람이 수감되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공모관계 이탈을 볼 수가 없다. 틀렸어요? 그쵸?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또 많이 봤죠? 자,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갑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또 자신에게 남겨진 그 A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아니한 채 그냥 함께 이야기만 나누었다라고 했을 때 공모관계라고 볼 수가 없다고 했죠. 자, 그 다음 공모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돼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모관계가 이루어진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였다면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그쵸? 4번 자, 유일한 지배자인 갑이 밑에 현장 소장들의 뇌물 공유 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 결재를 하였다면 뭐다? 비록 사전에 그 대상 X에 관해서 뇌물 공유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공모 공동 정범 관계가 인정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를 받고 확인 결재를 하였다면 이 사람은 뭐다? 공모는 있었다는 거예요. 공모는 있었지만 밑에 옆에 X를 정해서 뇌물 공유를 지시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이 돈은 안 받았어요. 실행은 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확인 결재를 하였다면 나름대로의 공모는 있었다라고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공모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자, 문제 4번 가보죠. 자, 승계적 공동정범 똑같은 판례 남았네요. 자, 알았다 손치더라도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쵸? 맞는 지문이고요. 자, 두목급 수기가 나타나서 전부 죽이라고 고함을 쳤다라고 했을 때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어버립니다. 그쵸? 이것도 풀었고 기본 강의 때.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주도한 갑이라 했어요. 주도한 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모자가 됩니다. 이탈이 되려면 기능적 행위집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단순히 라고만 했지 더 이상 어떠한 역할도 못했다고 한다면 이탈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동그라미 맞는 말이고요. 4번을 보시면 자, 우연히 만난 자리라 할지라도요. 그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범행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이 되었다면 그쵸?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 X 답은 4번. 자, 15번 가볼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을 처벌하죠.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그렇죠? 답은 2번 되네요. 3번
주도적 참여자가 이탈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를 해야 된다. 맞죠? 4번 풀었지? 가담 이후에 되면 책임을 진다라고 승계적 공동정보 풀었습니다. 답은 2번 됩니다. 이때가 아주 쉬웠어요. 15년도 아주 쉬웠어요. 이 누구 때지? 강 무슨 청장 때인데? 그때 쉽게 엄청나게 쉽게 나왔잖아요. 뭐 문제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안 나와요. 자, 6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지. 단순 참가자 풀었잖아요. 그쵸? 공모 공동정범이 되질 수가 없다. 풀었습니다. 맞는 말이고. 2번. 갑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처벌되지 않는 의뢰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의뢰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한 것이 아니었다면 간접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요? 간접정범은 의사지배가 있으면 간접정범이 돼버려요. 그쵸? 근데 그 의사지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부당하게 의사를 억압해야지만 되어야 하나요? 그렇진 않죠. 틀렸다. 답은 2번. 경찰이 그 영장 발부받을 때 판사 검사를 속여서 영장 발부받을 때 이 담당 경찰이 검사하고 판사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서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간접적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3번. 자, 주도적 참여자 배웠죠? 앞에서 제거를 했을 때 안에서 이탈이 된다. 제거 못했다면 이탈이 안 된다. 그쵸? 4번. 승계적 공동조문 얘기죠. 도중에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갖고 가담을 했을 때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자, 승계적 공동정범 할 때 배웠습니다. 답은 2번. 7번 가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불문하고 의사 연결만 있으면 공동조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실범 할 때 나오죠? 우리 판례가 과실범의 공동조범 할 때 이 판결지 나온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고. 자, 공동정범이 되려면 반드시 전원이 뭐뭐 할 필요는 없고 밑에 일부가 연락이 되고 일부가 그 실행을 당했을 때 결국 전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직접 그 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뭔데? 망보는 자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대해서 공범이 된다. 맞습니다. 자, 4번. 한 명이 피켓을 들었다 할지라도 다른 두 사람이 옆에 서 있었대요. 이것도 뭐다? 공모 공동정범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 다른 2명에서 4명은 공모는 했어요. 공모는 했지만 실행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행은 이 사람이 했으니까 한 명이. 그랬다 하더라도 요 다른 두 사람은 뭐다? 이 범죄의 즉 미신고했으니까 집시법 위반죄가 됩니다. 집시법 위반죄의 공모 공동정범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풀었지? 공동정범이 된다 그랬습니다. X. 정답은 4번. 자, 8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입시 부정행위를 지시했대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던 치더라도 이 사람은 그 범죄의 공동조범이 되어버립니다. 그쵸? 무슨 말이야? 공문했지만 실행은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하더라도 공무원은 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공동조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가 돼요. 맞는 말이에요. 자, 밀수입해 올 테니까 이를 팔아달라고 제의를 하고 승낙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 범죄의 밀수를 같이 하겠다는 그 범죄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쵸? 내가 밀수를 해와라. 내가 팔아만 줄게 라고 했을 때 밀수를 같이 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없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자, 공직선거법. 자, 각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죄와 관련해서 그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자와
공모하여 죄를 범했다 손치더라도 그 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33절 때 배웠어요. 형법 제 33조 할 때, 그 본문 할 때, 이거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 조항에 요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257조 제1항 1호에서 이 죄가 될 수 있는 자를 열거해놨어. 제한적 열거. 여기서 제한적 열거를 해놨다고요. 죄가 될 수 있는 애들을 열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조항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무조건 불가불이에요. 불가불. 이건 33조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공범과 신분할 때 이 판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의사 연락은 착수 이전에 명시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명시적일 필요는 없어요. X. 그 다음 발행하여 매매를 했다면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를 했다면 직접 그 행위에 사기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발행하여 매매를 했다면 뭐다?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가 되죠. 공모관계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중간 소지인들 기망방법을 몰랐던 치더라도 발행과 매매를 같이 하고자 했다면 이 두 사람들은 뭐다? 발행한 사람과 매매한 사람은 사기죄죠. 사기죄. 이 딱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엄을 말해요. 했다면 이 사람들은 뭐다? 사기죄의 공동정모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틀렸죠? X, X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9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합동범의 공동정범 가능하죠? 삐끼점 할 때 풀었어요. 가능하고요. 합동범에 대한 교섭방조 가능해요. 그렇죠?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교섭방조범. 불가능하다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합동범이 되려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외에 현장성이 있으면 되죠? 그렇죠?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안목리에 의사가 상통한다 할지라도 공모가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 이 판례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는 아닌데 최근에 나온 거예요.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그쵸? 자, 절취할 것을 공모를 했다. 그리고 을과 병이 현금을 절취하는 동안 얘는 뭐가 돼요? 이 두 사람은 뭐가 됩니까? 특수절도죄.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 합동범이죠. 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100m 거리에 떨어져서 기다린 친구, 이 친구는 그 범죄의 공동정모이 되어버리죠. 그쵸? 그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동정모이 된다. 그래서 합동절도의 공동정모를 인정했던 사건. 그래서 삐끼 지점 이후로 오랜만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쵸? 여기까지 합니다.